처리하기 귀찮은 각종 수명 업무들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출퇴근 시간 관리에 법인카드 사용에 경비 처리까지. 뭐 어떡해요. 힘들어도 매번 시스템에 들어가서 처리해야죠. 이걸 한 번에 처리한다고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브리티 RPA 써보셨어요? RPA는 기본에 마이크로 앱보드 기능까지 활용해서 매일 하는 수명 업무가 메신저로 다 뜨거든요. 이제 클릭 한 번이면 업무 처리 놓칠 일 없겠네요. 삼성 SDS 브리티 RPA. 자, 금방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주실 삼성 SDS 김우조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오늘도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크는 쓰고 하시겠어요? 벗고 할까요? 저희? 가림판 있으니까 벗고 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불편하니까요. 네네. 네, 아유 한결 상쾌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질문인데 세 가지,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RPA 과제 선정 및 평가 방법.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KPI 그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고요. RPA 도입 시에 예상되는 단점, 도입 사례, 성공 실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도 남겨주신 부분이 실패 사례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까지는 다들 성공 사례만 얘기하는데 네. 분명히 실패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실패 사례를 들으면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 반면 교사 삼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RPA 과제를 선정을 할 때는 네. 저희들이 이제 그냥 가상의 공간에다 X축, Y축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1사분면, 수학 때 배웠죠. 1, 2, 3, 4분면. 네. 그럼 네네. 1사분면에 있는 애들은 이제 X축이 음. 회사 업무상 중요도가 높은 애들. 아. 그리고 Y축으로는 네. 구현이 용이한 애들. 그렇게 봤을 때 1사분면 반드시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4사분면은, 이제 3사분면은 네. 버려야 되는 애들이고. 네, 그럼 네, 결국에는 2사분면과 3사분면에 해당하는 중요하지만 구현이 어렵거나 또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구현이 쉽거나. 조금 쉽거나 이제 네. 그런 애들을 어떻게 이제 취사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아.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RPA 과제를 선정하실 때 프로세스 관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RPA 도입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제 뭐 실패 사례라고 하기보다는 네. 통상적으로 POC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파일럿을 하고 좀 효과가 나오면은 네. 전사 확산을 가면서 유지 보수가 들어가는데 음. 대부분의 그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흔히 말하는 J커브를 많이 그리게 돼요. 처음에 도입을 하고 나서 한번 슬럼프에 빠지는데 그게 대부분이 네. 파일럿을 하고 나서 네. 그때 한번 슬럼프에 빠졌다가 거기서 확산이 이제 되거든요. 확산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네. 발생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그 슬럼프에 빠지느냐 저희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이 기대하는 ROI가 너무 컸던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모든 걸다 RPA가 해결해 줄 거야. 만능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고객 자체가 파일럿 이후에 전사 확산을 위한 확산 계획이라든가 그런 전략이 좀 없었던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 뭔가 이제 앞에서 깃발을 꽂고 네. 나아가는 전담 조직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거 반드시 있어야죠. 전담 조직이 이제 또 좀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J커브에서 슬럼프에 빠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도입 사례 성공은 워낙 많으니까. 많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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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그 여기 채팅창에도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질문까지 다 포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를 피하면 이 부분만 잘 개선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가 높은 기대. 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RPA가 우리 회사의 업무를 정말 획기적으로 잘 개선을 해줄 거야. 네네. 그 기대치는 분명히 초기에 뭔가 컨설턴트랑 얘기할 때 설정을 하는 거겠지만 맞습니다. 그때 정말 현실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RPA를 잘 운영을 하다가 확산을 이제 잘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인 프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내부의 RPA 관심도를 끌어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확산을 담당할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 세 가지를 잘 지킨다면 성공적인 RPA 도입 사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준에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RPA 도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예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솔루션이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네. 전사를 확산을 염두에 두시게 되면은 금액이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네. 저희 브리티 RPA조차도 네. 크게 제품 구성이 서버, 음.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서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화를 수행하는 디자이너, 음.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실제로 수행하는 봇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세 개 중에서 음. 서버가 가장 가격이 비싸요.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상대적으로. 없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 네.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은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를 쓰실 의향이 있다면은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린 바 있는 SaaS 타입의 네. 그래서 네, SaaS 네, 형태의 맞아요. 서버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네. 서버 비용이 한 10분의 1 줄어들 수가 있고요. 오. 또 봇 자체를 RPA라고 하는 거는 개인 비서잖아요. 그죠? 네. 비서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사의 비서로 둘 것이냐, 개인의 비서로 둘 것이냐. 네. 일반적으로 서버 통신하는 회사 비서로 두게 되면은 네.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데 네. 나만을 위한 내 PC에? 로컬 PC에서만 쓰는 개인 비서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스탠드얼론 타입의 디자이너와 네. 어텐디드 봇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게 되면은 봇 가격도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특정한 IT 인력의 PC에다가 또는 이제 뭐 유장비 하나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스탠드얼론의 디자이너와 어텐디드 봇을 구현을 하시게 되면은 초기 착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네. 거기서 뭔가 좀 이제 ROI가 기대치에 미친다. 그럴 네. 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가능한 업무 선별 기준은 무엇이고 자동화를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우선 그 자동화 가능한 업무를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1사분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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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2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네. 과제들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네. RPA에 뭐가 적합하냐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우선 그 RPA에 좀 적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RPA는 단순 반복적인 그런 그게 업무들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단순 반복적이 돼야 되고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규칙성. 네, 특정한 규칙. 이게 좀 그 불특정한 규칙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네. 많은 예외 처리가 필요한데 어느 기본적으로 특정한 규칙으로 반복돼서 흘러간다면은 네. 적용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업무 위주로 적용을 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향후에 OCR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정형 데이터, 비정형보다는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일단은 비정형보다는 정형이 더. 그리고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프로세스 자체가 좀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면은 네. 권해드리는 부분은 뭔가 PI 활동을 통해서 프로세스에 대해 최적화를 먼저. 한번 거치고 난 이후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대하는 ROI에 좀 더 근접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RPA가 타겟팅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웹사이트가 너무 가변적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또 이제 뭔가 또 예외 처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요. 가급적 고정된 시스템, 고정된 웹사이트가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걸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수행하던 중에 발생하는 많은 수작업,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영역들은 또 하나의 RPA 타겟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아까도 류현 프로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 RPA 구축 방법론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우선 그 RPA 구축 방법론은 사실 일반적인 뭐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 위한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RPA라고 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들어오려면은 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 회사에서 아무래도.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하고 네. 그리고 그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 툴에 대한 평가, 선정 평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타겟팅하는 자동화 대상이 되는 업무들, 네. 그 업무들 리디자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리디자인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해당하는 업무들로부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POC, 파일럿, 전사 확산, 운영지 보수 그런 프로세스를 흘러가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에서부터 최종 운영 유지 보수까지가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좀 길 수가 있고 또 각각의 단계별로 실제로 고객분들이 직접 수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SDS와 SDS의 40여 개 이상의 파트너사가 전문 컨설턴트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게 되면 지원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PA 구축 방법론은 일반적인 솔루션 구축 방법론, 프로젝트의 어떤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업무에 RPA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업무 선정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AI OCR에 관심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 명료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AI OCR을 이제 저희 그 삼성 제품인 저희가 AICR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아까 전에 유현 프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테서렛 OCR이 네, 디자인에 네. 기본 내장이 되어 있고 네. 또 구글 비전하고도 향후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네. 들어갈 건데 네. AI OCR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내에 별도 조직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OCR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자체가 이미지 전처리, 뭐 기울어져 있다거나 네, 좀 네, 구기적인 네. 그런 문서들을 스캔할 때 네, 전처리를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거기서 필요한 문자들을 인식을 하고 네. 그 문서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네.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석된 문서를 가지고 문서를 분류를 해야지만 넥스트 작업이 가능하고 그러겠죠. 분류된 문서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들, 문자열을 추출을 한다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각각의 OCR 솔루션들이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좀 강하지만 특정도 좀 약하다든가. 네. 그런데 이제 그 AICR 같은 경우는 문서를 분류하고 추출을 해내고 전처리하고 하는 그런 모든 라이프 사이클 과정에 있어서 타사 솔루션 대비해서 일부는 월등하게 뛰어나고 일부는 동등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경쟁력이 그러면 상당하겠네요. 상당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그 RPA보다는 조금 가격은 비쌉니다. 아, 그래서 네. 네, 저희들이 초기에 OCR을 검토를 하시는 고객들에게는 사실 AI OCR을 보내드리게 되면은 좀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이 꺼려하시기 되실 수도 때문에 있겠군요. 우선은 그 업무 상으로 봤을 때에 OCR을 좀 라이트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내장된 테서렛 엔진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그 금융권처럼 다양한 문서들에 대해서 뭔가 스캔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좀 네. 가격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AI OCR을 보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OCR이라는 거는 어쨌든 RPA에 갖다 붙여서 연결해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보니까 분명히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OCR도 분명히 있을 거니 삼성 SS RPA에 그런 OCR을 먼저 사용해 보시기를 권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어찌됐든 이 AI OCR이라는 삼성 OCR이 매우 경쟁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된 성능 그리고 좀 더 나은 기능을 원하실 때 그때 조금 비싸지만 삼성의 AI OCR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RPA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가요? 라고 심플하게 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뭐 접근 가능 당연히 하겠죠. 네. 우선 RPA 솔루션이 네. 국내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좀 많은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데 이제 일부 솔루션은 정말 그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를 좀 만질 줄 아는 네. 그런 정도 레벨이 돼야지만 좀 어렵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렵구나, 네. 또는 그냥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라이브러리 갖다 놓고 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SDS 솔루션은 이제 그 중에서 후자에 속하는 네, 그냥 네. 사용자가 네.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그냥 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컨셉이고요. 프로세스를 본인이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뒤쪽에 또 질문을 읽다가 뭐 로우코드 쪽에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좀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드래그 앤 드랍 컨셉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네.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약간의 레코딩 기능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용자가 디자이너를 실행한 상태에서 네.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나서 본인이 해야 되는 자동화 업무를 그냥 클릭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자동화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네. 실제로 그 다음 넥스트 작업을 전문 개발자가 모디파이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말씀. 그 두 번째는 이제 사례를 봤을 때에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스피드렉이라고 네. 이 고객사도 이제 신문 검색하시면 기사도 나와 있는 고객인데 이 고객사 사례 중에는 RPA를 처음 보시는 영업사원 또는 이제 그렇겠죠. 재무 담당, 회계 네. 담당하시는 그런 네네. 분들이 본인이 직접 RPA를 배워서 본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동화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던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진짜 쉬운가 보네요. 그렇게 쉽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바로 이렇게 배워서 하실 수 있는 정도면. 예를 들면은 그 RPA를 가지고 네. 하는 심플한 업무를 네. 저희들이 뭐 네이버를 치고 들어가서 사용자 로그인을 하고 네.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네. 그 키워드 내용에 클릭하고 들어가서 네. 거기서 어떤 그 뭐 카테고리든 항목이든 찍어서 네. 그 내용을 네. 뭐 환율 정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네, 것들을 내 엑셀에다가 카피를 하고 그걸 그런 날짜별로 네, 또는 네. 국가별로 환율 네. 정보들을 쭉 이제 인서트를 해서 네. 하나의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한 후에 네. 그럼 이제 데일리 환율 정보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거를 특정 수신인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업무 그걸 자동화한다. 네.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거를 배우고서 쓰려면은
글쎄요.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거 배우고 한 일주일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틀 걸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제가 이제 코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RP를 처음 접했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네. 그 저희들이 매월 그 고객분들과 저희 파트너 신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네. 그 이틀짜리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그 네. 교육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심플한 프로세스는 네. 그 하실 정도 수 있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에는 동종사 제품 비교와 매크로 비교, 가격 그리고 개발 시 커뮤니티용 레퍼런스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우선 그 1, 2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류현 프로가 아까 앞에서 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네. 동종사 제품과 비교해서 사실 요즘은 워낙 기술력들이 다들 좋기 때문에 네. 기능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뭐 네. 단지 이제 한국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뭐 공인 인증서라든가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캡처 기능들이 좀 있다고 하지만은 네. 뭐 고객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 쓰시겠다고 하게 되면 기능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대동소이 네. 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가 신속하게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네. 또 가격적인 면에서 매년 그 저희들이 구독 형태로 이제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드리는데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동일한 유지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가격대 자체가 뭐 중간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매크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엑셀의 매크로 같은 걸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엑셀 매크로는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RPA는 사일로가 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네.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존에 하는 일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룰이 있다면. 네네네, 그렇죠. 뭐 그래서 물론 얼마만큼 잘 작동하는지는 네. 그 룰을 얼마만큼 정교하게 만드느냐에 맞습니다. 갈리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매크로랑은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의 그 커뮤니티 또는 레퍼런스. 저희가 웹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britRPA.ai.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그 RPA에 대한 기본 교육을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 그 보는 것처럼 네, 이제 네. 온라인으로 수강도 셀프 스터디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등록하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질문 남겨도 답변도 보실 수가 있고 네. 뭐 Q&A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다양한 그 사례 같은 것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britRPA.ai 사이트를 방문해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보다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2개 남았습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브리티 RPA는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로우코드 개발을 위한 자동 설계 기능이 어떠한지요? 또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앞에 있던 질문하고 사실 같은 내용 비슷하네요.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브리티 RPA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잠깐 좀 답을 드리긴 했는데 네. 우선 로코드 컨셉으로 저희들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레코딩 기능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그냥 내가 클릭 몇 번을 하면은 내가 클릭한 것들을 자동으로 RPA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준다는 거. 네. 그래서 그건 뭐 프로세스- 로우코드가 아니고 노코드네요, 그거는 완전히. 로코드 컨셉이죠. 네네네. 예. 그렇게 있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사용이 쉽냐? 음. 비개발자도 회사 업무를 자동 업무를 설계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정도로 아주 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RPA 도입 시 고려사항 그리고 RPA 적용이 가능한 업무 영역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그 RPA 도입할 때는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게 프로세스 관점, 네, 그리고 거버넌스 관점, 음,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우선은 그 과제 도출 방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회사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네, 네, 네. 구현 용의서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그런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RPA를 도입을 했을 때 효과가 높은 애들을 먼저 선점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프로세스 관점 도입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도입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그게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도입했으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조직이 없으면 이건 잠깐 쓰다가 또 아예 사장돼 버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하고 잘 얘가 묶여줄 수 있는지 그거 당연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향후에 저희들이 그 RPA를 처음 도입하실 때는 퓨어 RPA 그래서 RPA만 도입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하면 하이퍼 오토메이션,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하이퍼 오토메이션 단계로 갔을 때는 챗봇이라든가 OCR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AI 서비스와 결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결합이 용이한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음, 그리고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8대 메가 프로세스가 개발, 구매,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서비스, 경영 관리 이제 네, 네. 8개를 놓고 봤을 때에 네. 물론 첫 시작은
경영관리 쪽이에요. 인사, 회계, 뭐 재무, 총무 이런 쪽의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반복적인 업무가 많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RPA가 진화를 하고 기술이 진화를 하면서 순수하게 개발 영역 또는 제조 영역 네. 그리고 운영 유지 보수 능력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시스템 운영을 하던가 설비 운영을 할 때에 네. 이제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얘네들을 사전에 뭔가 그 문제가 발생할 것을 감지를 해서 네. RP를 통해서 그 사전에 방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 IoT하고 뭔가 결합을 해서 네. 이제 뭔가 워닝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음. 그러면은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룰에 의해서 그게 뭐 메신저 창이든 챗봇 시스템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알려주는구나. 노티를 해주게 되고 그 네. 담당자는 정해진 룰에 의거해서 이 장비에서 뭔가 이제 그 문제가 발생 메시지가 오게 되면은 네. 해당 관리 업체 내지는 담당자에게 다시 또 이제 전달을 해서 그러겠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존의 수작업 내지는 그냥 뭐 이메일이라든 전화로 해가지고 해결했을 때 걸리던 시간이 한 10분 정도였다면은 네. 그렇게 자동화되게 프로세서 구성이 되게 되면 1분 이내에 그런 조치가 가능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그 사전 이제 보통 저희들 유지 보수 부분을 예전에는 뭐 타임 베이스드 그리고 뭐 듀레이션 베이스 해가지고 네. 네네네. 6개월마다 교체 자동차 네. 엔진오일 같은 거 보면 맞아요. 6개월마다 교체를 하던가 이제 5,000km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주기별로 교체를 하던 컨셉에서 컨디션별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상태가 안 좋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네. 기간이 좀 더 지났다 하더라도 상태가 좋으면 남겨둘 수가 네, 있는 그렇죠. 쭉 것처럼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 설비에서 뭔가 이상 신호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네. 그 IoT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뭔가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될 때, 이런 패턴이 오게 되면은 얘는 15일 이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게 룰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런 사실 언어널티에서 결합이 되는 컨셉이 될 것 같은데 그 IoT와 언어널티에서 결합이 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노티가 오게 되면은 사전에 그 뭔가 교체나 준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얘가 장비 멜펑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지 정비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를 많이 해갖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늦게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